네, 화요일 정치 수다는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그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요. 예, 계속 불출석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 날 때까지 출석을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하. 물론 마지막 그 결심 공판일에 나서서 본인의 최후적 심경을 말할 가능성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제가 보기에는 그마저도 완전히 보이고 달 것 같다. 아하. 물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것은 보장되고 있는 권리죠. 예. 그로 인해서 뭐 증거조사나 증거채택에 이의 신청할 기회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런 불리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은 피고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고, 네. 그건 일종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지만은, 예. 그러나 이게 통상의 경우도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그렇게 되면 계속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가. 네. 그런 경우를 저는 잘 상상하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여기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은,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그 심리 상태를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망연자실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지 않나. 망연자실. 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네. 내가 이걸 도저히 참기 어렵다. 그래서 내 그 생각과 그런 의식이 말하자면 혼미해져 있다. 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네. 이런 심 상태에 빠져가지고 재판이고 뭐고 이거 다 나를 옥죄려고 하는 일인데 내가 여기 나설 필요가 있느냐 예. 하는 이런 움츠려든 망연자실한 심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왜 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앞에 왜 탄핵을 당했는지 한 것에 대해서 예. 그 용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용납을 못 하는 것은 그 전혀 자신의 잘못이 털끔한 것도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 저런 태도를 지켜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국민들인데, 네. 국민들 가운데도 뭐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네. 저 경우는 어떤가? 저 박찬종 같은 경우는 저런 우리의 전직 국가원수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다 보는가 하면, 예. 제가 망연자실해요. 저 망연자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제가 망연자실하다. 나는 어째서 저런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내가 살아왔던가, 4년 동안을. 이게 좀 억울한 생각이 자꾸 들어. 억울한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자초.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빚어진 그 자신의 불행이고 비극이며, 또 그것이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비극이다 이거죠. 예. 우선 왜 탄핵을 당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죠. 본인이 자초한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거슬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던 그날
문제의 7시간인지 7시간 반 동안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정치 도의상으로 법률적으로 직무유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수백 명의 희생자의 원혼과 유가족들이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그 원성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촛불민심을 당겨서 그 촛불민심이 그로 하여금 탄핵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그 탄핵에 이르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는 그런 와중에서 그 작년 국회 선거 때에 배신자 찍어내기에 앞장서가지고 친박 고위 무사들로 하여금 공천 파동을 일으켜갖고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 확보가 가능한데도 과반수 이상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탄핵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이길 정적수에 자기가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가결표를 던져가지고 네. 순전히 본인이 자초한 것이죠. 네. 그러고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할 때도 그랬고 예.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앞둔 그런 시점에도 저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물러서라. 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탄핵결의 이 상원의 결정 직전에 사퇴하듯이 스스로 대통령이 물러서라.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책임이다. 예. 그렇게 됐다 그러면 탄핵 심판은 그걸로 그냥 종결돼 버리고 네. 대통령은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랬다면 특검까지 가서 구속되고 오늘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저런 모습까지 발전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본인의 잘못인데 예. 문제는 이게 해외 토픽감이 되고 있다. 해외 토픽감. 한국이 주목할 만한 나라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OECD 가맹국의 경제력에 있어서도 세계 12위에 도달해 있고 더불어 지금은 이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 전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도 그 뉴스 조명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꼴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데 작용을 하고 있고 둘째는 국내적으로는 말했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망연자실한 행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을 지리멸렬 상태로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 전열 정비를 어렵게 하고 있거든. 전열 정비 어렵게 하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고위 무사들이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고개를 쳐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무슨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그것도 뭐 홍문종인가 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서 가지고 예. 이걸 말이지 홍준표와 이 배신자 그룹을 무찌르고 이 원내대표자를 차지하면 우리 모두가 면책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이런 지리멸렬한 상태를 그러한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 또 그 결과로 정말 엉뚱하게 친박 고위무사 그룹에서 뭐 홍문종이나 이런 사람 원내대표가 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 되느냐 말이야 여의도판이 이게 뭐 얘기 남겨 말씀드립니다만 원내대표 그 뽑는 그 과정 이게 정상적이냐 이거야. 분리수거해서 폐기 처분해야 할 쓰레기들까지 전부 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예. 그게 뒹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결과가 나오면 예. 쓰레기까지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뒤흔들어 가지고 해서 그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게 완전히 똥밭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저렇게 무책임하게 망연자실한 태도를 취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대비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야. 예. 모든 걸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모두 안고 가겠다. 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행태로 말했지. 다른 예. 행태로 지금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 기회는 하나 있다고 보는데 네.
법정에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죠. 음. 예상 밖으로 네. 마지막 법정 변론을 종결하는 그런 마지막 법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늘과 땅을 울리는 그런 모든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토로 네. 그렇게 해서 이 야당 전열도 정비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고 진보 호위무사 그룹들이 스스로 물러서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예.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게 정리되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민국장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두고 저 사람은 계속 무슨 자기 나름의 이상주의적인 낭만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요.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수수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 박근혜 대통령 4년 아래서만 변칙적으로 사용이 되고 예. 그 일부는 뭐 현직 그 경제부총리에게 뇌물로 전해졌다. 예. 이런 일이 그 정권 아래서만 있고 그 앞에 정권에서는 특활비가 비정상 사용된 적이 없느냐 하는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예. 일단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중에 1억이 제공됐던 건 난 뇌물로 봐요. 그게 증거로 입증된다면 예. 부총리에게 무슨 특수활동비가 갈 이유가 있나요? 그게? 네? 그게 일단 그건 뇌물인데 예. 최경환 의원이 저를 뻗대는 저것은 그 홍준표 대표를 닮은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소린가 홍준표 대표도 그 성완종 씨한테서 1억 받았다 하는 걸로 그렇죠. 1심은 유죄가 됐고 2심은 무죄가 됐는데 예. 2심의 무죄는 그 전달자인 윤승모 씨가 전달했는데 그 윤승모 씨의 이 진술이나 태도가 믿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1심은 윤승모 씨 진술을 믿었고 예. 2심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배달 사고 같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제가 지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최경환 씨도 그 측근이 배달 사고 일순 있어도 그 돈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홍 대표 경우에는 그 민간인 신분을 가진 윤석모 씨가 예. 뭐 배달 사고를 일으켰는지 뭐 정말 갖다 줬는지 심부름을 했는데 예. 최경환 씨에 관한 거는 말이죠. 이병기 국정원장이 결재를 하고 기조실장 이현수 씨가 직접 갖다 줬다 언론에 그런 보도돼 있거든.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생사람 잡으려고 안 갖다 준 걸 갖다 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공무원들이었다고. 그렇죠. 이병기 원장이나 이현수 실장의 현직 그 당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생사람 잡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두들겨 잡기 위해서 허위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형사상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처벌을 각오하고까지 굳이 최경환 씨에게 없는 일을 있다고 얘기할 리가 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저렇게 어떨 때는 정말 하늘과 땅에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 이러면 출두해야지요. 뒷심이 약하니까 저를 버티는 거 아닌가 싶어. 아, 근데 저렇게 버티면은 검찰 입장에서도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그게 현직 국회의원 부동 요구할 수도 있고 예. 회기가 끝나면 회기 아닐 때에 그 사전 구속영장 발부하다가 체포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줄까요? 지금 국회야 원래 이번에도 뭐 거기 비서직 하나 여야 만장일치를 늘리지 않습니까? 예. 이 국회야 믿을 수가 없는 국회 아닙니까? 그게? 네네네.
국민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노니까 그 최경환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원총회에서 예.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러더라고. 그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일로. 아하. 그런 판이니까 뭐 국회 체포동 요구를 검찰이 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불응을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변호사시니까 검찰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 요구를 회기 중이니까 예. 하거나 아니면 요 정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체포영장 발부받아갖고 구속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고 검찰이 칼을 빼두르는 이상 예. 칼집에 도로 넣을 수는 없지요 이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아하.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거 뭐 시간 문제라지. 뭐 한 달, 뭐 30일, 40일 정도의 문제라.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